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올리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거든요. 어, 제가 올리브유는 참 먹은 지 오래됐어요. 이 세상에 참 기름이 많고 많은 여러 종류의 기름이 있는데 왜 하필 올리브유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? 그리고 또 요즘 특히나 더 올리브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예전서부터 저처럼 올리브유를 드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올리브유 드시는 게 어렵다. 네,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오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언코 네, 올리브유를 이길 오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격도 싸지 않고 어떻게 또 예전에 비하면 가격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선택하기 마냥 편하고 쉬운 것 같지는 않은 게 또 올리브유인 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올리브유 잘 선택해서 잘 먹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올리브유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처음 올리브유 먹기 시작한 거는 거의 결혼하고 정말 뭣도 모를 때, 네, 요리 막 재밌어서 시작할 때 파스타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게 저의 인생 첫 올리브유였던 것 같아요. 네, 그때 처음 제가 구입했던 게 그냥 마트에서 요 데체코 제품 구입을 했었거든요. 지금도 데체코 제품은 제가 일반적인 그냥 요리를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, 네, 부담 없이 소진할 때는 제가 요 데체코 제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. 아마 그냥 일반 마트 가셨을 때 많이 보셨던 제품일 거예요. 요 제품도 네, 엑스트라 버진급으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죠. 섭취용으로만 먹은 지도 꽤 됐기 때문에 그렇게 먹다 보니까 올리브유 특유의 맛과 향도 좀 즐기게 되고 그 차이점도 좀 알게 되고 또 선택하는 기준도 네,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은 올리브 오일을 왜 먹어야 되는지 또 어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들 좀 알기 쉽게 네,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요즘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공복에 올리브오일 좀 먹어야겠다, 레몬즙 먹어야겠다, 네,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지죠. 일단은 이 가격도 만만치 않고 또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. 대부분 유럽 제품이다 보니까 써있는 글씨들도 또 문구들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선택하기 좀 쉽지도 않은 올리브 오일 기왕이면은 어떤 거를 골라서 내가 잘 먹어야 되니까 잘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게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 게 좋을지 제가 좀 정리한 내용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올리브 오일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올리브 오일은 일단 불포화 지방산이에요. 지방에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을 섭취할 때 포화 지방산을 조금 멀리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죠.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오메가3, 오메가6예요. 이 오메가3랑 오메가6가 필수 지방산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말처럼 벌써 딱 느껴지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. 네, 정말 필수적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가 오메가3, 오메가6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몸에서 자체 생산이 안 된다고 해요. 꼭 외부에서 섭취를 통해서 챙겨줘야 되는 영양소가 오메가3, 오메가6 같은 필수 지방산인데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3가 들어있는 올리브유는 우리가 일부러라도 챙겨 먹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. 바로 항염,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인데요. 바로 폴리페놀과 올리오칸탈 성분이에요.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잖아요. 이 올리브유에는 36가지의 페놀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폴리페놀이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라고 하고요. 폴리페놀까지는 들어봤지만 올레오칸탈은 조금 낯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이 올레오칸탈 성분은 이부프로펜이라고 약국에서 우리가 뭐 해열제나 혹은 진통제 살 때 이부프로펜 성분은 익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이부프로펜과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올레오칸탈 성분이에요. 네, 이부프로펜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든 성분이지만 이 올레오칸탈은 올리브가 갖고 있는 천연의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항산화를 하는 폴리페놀
성분과 항염 작용을 하는 올레오칸탈 성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오일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라는 점이에요. 해 바뀌고 나이 한두 살 먹으면서 가장 촉각을 세우는 게 그 항산화. 네, 항산화 이 부분이거든요. 우리가 노화가 되면은 가장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. 정말 자연 그대로의 성분만으로도 항염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연구해야 될 가치가 굉장히 높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세계 10대 장수식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,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강식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지중해 식단의 대표적인 재료로 빼놓을 수 없는 그 식재료가 바로 올리브 오일이잖아요. 바로 요 성분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. 기본적으로 항염작용도 하고 항산화 작용도 한다라는 거를 알고 드시면 조금 더 잘 챙겨 먹게 되는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, 분명히. 한 가지 성분이 더 있는데요. 바로 올레산이라는 성분이에요. 이 올레산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, 그리고 또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, 바로 그 올레산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또 올리브유입니다. 건강한 요소가 많은 건강한 오일이라는 거, 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올리브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,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실 것 같은데요. 요즘은 엑스트라 버진이란 말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예요. 올리브유에는 몇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냥 엑스트라 버진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밑에 등급, 뭐 퓨어라던가 포마스 등급은 사실 우리가 굳이 올리브유를 선택해서 먹는데 더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등급은 아닌 것 같아요. 엑스트라 버진은 산도가 0.8 이하가 엑스트라 버진 등급입니다. 그리고 0.8과 2% 사이를 저희가 버진이라고 나뉘어져 있는데요. 저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정도도 엑스트라 버진급으로도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올리브유의 선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산도는. 올리브 자체가 워낙에 기름기가 많은 그런 과질을 갖고 있는 열매예요. 그래서 올리브 자체가 정말 어떻게 따는지, 따는 방식에서부터 손으로 직접 따는 걸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따는 방식, 그리고 따는 데 소요되는 시간,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착즙하는지,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이 산도가 결정이 되거든요. 특히나 들기름도 우리가 냉장 보관하듯이 공기에 닿는 순간에 산패가 되잖아요. 마찬가지로 올리브유도 산패가 됩니다. 그 중에서도 0.12%는 정말 최상위 등급의 엑스트라 버진이다, 정말 프리미엄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생산 연도인 것 같아요. 식품이고 특히나 올리브유는 우리나라에선 안 나죠. 올리브유는 대부분 유럽 생산이고 보통 이탈리아, 스페인, 그리스, 그리고 요즘에는 호주산 올리브유도 있더라고요. 인터넷으로 저는 올리브유를 구입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백화점 마트 시식하는 거 맛을 보고 또 추천해 주시는 거, 그리고 가격도 또 할인율이 좋으면 구입해서 먹는 경우들도 있었어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생산 연도까지 제가 따질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생산 연도가 오래돼서 할인하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더라고요. 특히나 기름은 아무리 그 당시에는 엑스트라 버진으로 뭐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진 지 오래된 상품이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. 그래서 기왕이면 생산 연도까지 체크를 해서 올해의 햇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올리브는 늦가을에 수확을 합니다.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 수확을 해서 우리나라에 보통 넘어오는 게 지금과 같은 4월, 5월, 봄이에요. 지금 받아보시는 올리브유가 작년 가을 유럽에서 수확한 새 올리브유를 받아보실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산도 따졌고 수확 연도 따졌으면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올리브유를 먹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강한 성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바로 항산화 성분, 항염 성분인데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이트에나 보면은 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많이 합니다. 여기에 정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중요한 성분, 폴리페놀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올레오칸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,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잘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체크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하실 수 있는 기준을 좀 알고 가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보통 이 성분들은
따로 표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서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. 그 올리브유를 평가하는 평가 기준에 있어서 산도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폴리페놀이 얼마나 많이 함유가 되고 올레오칸탈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느냐까지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얼마나 좋은 올리브유냐라고 상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리스산의 더 버버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, 이렇게 화이트한 도자기 병에 담겨져 있는데 그리스산의 유기농 올리브 오일이에요. 저는 이 올리브유를 작년부터 먹어왔고요. 산도 0.24%로 굉장히 우수한 산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이고요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 성분 때문이에요. 네.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이 정도 금액에서 우리가 찾아서 먹을 때에는 건강에 대한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랬을 때 이 안에 가장 중요한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 성분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페놀 화합물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는 더 거버너의 올리브 오일을 만드는 곳은 폴리페놀과 올레오칸탈 성분을 잘 살려서 올리브유를 추출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과 노하우를 알고 있는 곳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 좋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7만원 이상급, 7만원, 8만원, 9만원대 가는 올리브유들은 대부분 유기농이고요. 프리미엄자 붙고 있고 산도 0.1에서 0.2%대 다 갖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간 이런 실질적인 올리브유만이 갖고 있는 항산화 성분, 항염 작용을 할 수 있는 올레오칸탈 성분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. 산도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좋은 성분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. 100% 유기농으로 지금 한정 생산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보시는 박스 뒷면에 보면 딱 16,000병 생산이 됐습니다. 몇 번째 병을 받으시는지 글자로 다 쓰여져 있어요.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. 올리브 단일 품종으로 추출을 했습니다. 리아놀리아라는 단일 품종으로 냉압착 방식으로 40분 만에 저희가 추출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 추출하는 방식,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건강한 항산화 요소, 그리고 올리오칸탈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요소도 너무나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인데도 만원대도 있을 수 있고 10만원대도 있을 수도 있고 이 가격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두 제품을 제일 제가 즐겨 먹었어요. 이거는 거의 저도 두세 병째 먹었고, 이 오로바일렌 제품도 많이 먹었고, 그 다음에 먹었던 게 오로바일렌. 유기농은 하얀색 병으로 알고 있고 오로바일렌도 요즘 많이 선택들 하시기 때문에 이 거버너랑 한번 비교를 해봐드려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이 오로바일렌은 스페인산 화이트 병이 500ml 유기농 제품이 판매가가 78,000원에 지금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도는 0.14%로 지금 더 거버너 제품보다 산도를 조금 더 좋아요. 올레오칸탈과 폴리페놀 비중은 이거는 제가 숫자가 조금 잘못 나왔나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너무너무 큰 차이예요. 그러니까는 이거는 오로바일렌 제품이 사실 일반적인 수치라고 제가 봤을 땐 보여지고요. 폴리페놀과 이 올레오칸탈 성분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더 거버너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실 이 정도 금액대에 오일 드시겠다라고 하실 때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복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오일을 선택을 하실 때 이 항산화의 성분이 정말 중요한 성분. 사실 이 성분이 빠지면은 굳이 이런 금액대의 오일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성분까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시기에 너무 좋은 오일이 더 거버너 그리스 오일이고, 오일이 먹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일단 오일을 한번 받아보시면 한번 스푼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.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물론 개인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오일을 한 스푼씩 다 드셔보시면 오일마다의 맛이 다 다릅니다. 네. 특히나 더 거버너 같은 제품은 그냥 드셨을 때 매콤하고 칼칼한 느낌이 이게 그 매운맛이 혀에서 느껴지는 통각이 아니라 이 목구멍 안에서 느껴지는 매콤칼칼한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. 근데 그 매콤칼칼한 맛이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바로 올레오칸탈 성분에서 나오는
맛이에요. 저는 워낙에 약간 이런 맛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올리브유를 먹으면 아예 그 매운 맛이 안 나는 올리브유들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좀 그러면 그게 좀 올리브유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전 느껴지거든요.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먹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요즘 토마토 이제 막 나오는 철이잖아요. 뭐 그런 일반 토마토 주스 갈아 드실 때 토마토에 우리가 라이코펜 성분 때문에 토마토를 챙겨 드시는데 이 라이코펜 성분이 기름이 들어갔을 때 활성화가 돼요. 사실은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냥 토마토 간 다음에 올리브유 섞어서 드시는 거 그렇게만 해도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성분이 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과 합쳐지면서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과 함께 섭취가 될 수 있어서 올리브유를 그냥 먹긴 좀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토마토 주스 아니면은 평상시에 드시는 스무디에 함께 섞어서 드시는 방법을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요즘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요거트 자체가 워낙에 좀 꾸덕하고 신맛이 있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갔을 때 조금 넘기기 쉬워지는 느낌도 있어요. 그래서 요거트에 토핑을 만일 과일이든 견과류를 올리신다면 거기에 그냥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 올리시는 게 그냥 일상에서 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즐기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유를 가지고 일반적인 가열하는 요리를 해도 될까?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올리브유로는 일반적인 가열 요리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80도에서부터 210도까지 일반적인 가열 요리를 하는 데는 안정적이라는 게 제가 쭉 여러 가지 뭐 자료라던가 내용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이 돼요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용도 나와 있고요. 우리가 가정에서 일반적인 요리를 할 때는 180도 이상 온도를 올릴 일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충분히 써서 뭐 볶거나 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네. 그런데 다만 튀김할 때 굳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해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우리가 어차피 튀김을 먹는 거는 건강하게 먹겠다라기보다는 좀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튀김하실 때는 그에 적합한 오일을 쓰시는 게 좋고 요런 조금 더 저렴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마트에 판매하고 있거든요.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. 혹시 뭐 발연점이 낮아서 쓰면은 해로운 거 아닐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. 합리적인 금액대에 조금 접근성 좋은 금액대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사용하셔서 일반적인 볶음 요리 충분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더 거버너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16,000병 한정으로 나온 그리스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이렇게 조금 알고 드시면은 똑같이 매일 드시던 것도 조금 다른 기분으로 드실 수 있을 거란 생각 들고요. 또 가지고 계신 올리브유 더 활용 잘해서 드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기왕 드시는 올리브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까지 정말 잘 챙겨서 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